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 문제 되게 쉬우면서도 사실 이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공 연력학 문제인데요. 어디에서도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할까 합니다. 자, 이게 2023년 국가직 화공직 7급 1번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은 시험에 또 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어려운지. 닫힌 게 클로즈드 시스템이죠. 그러면 열 전달은 있고 물질 전달은 없어요. 그래서 피스톤 실린더 장치 내 유체, 즉 액체 또는 기체겠죠. 유체에 작용하는 압축 팽창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은 개로 유입될 때 양수로 간주한다. 그죠? 양수로 간주하고 P는 압력, VT 상점자 T가 가끔 있는데 총 부피래요. 토탈 볼륨. 자, 그래서 1번 개를 압축하는 경우 가역 1은 비가역 1보다 크다. 압축하는 경우는 비가역 1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가역 1이 더 크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1번인데 선생님이 1번 때문에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들으시면 되고 2번 압축 팽창일은 초기 및 최종 상태들 뿐만 아니라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일은 뭐라 그랬죠? 경로함수죠. 그래서 2번 다 알고 3번 압축 팽창일은 개의 총 부피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죠?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 그래서 V와 연관되어 있고 4번 압축 팽창일은 가역 과정일 때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 토탈이다. 그래서 가역일 때 요거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줄 팁은 이 문제 계속 나올 텐데 잘 아시겠지만 닫힌 개에서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는 델 Q라고 안 쓰죠. 그 다음에 W도 델 W라고 안 씁니다. 그래서 경로함수일 때는 델타를 안 붙여요. 즉 점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W가 뭐예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로 정의하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은 스미스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마이너스 W죠. 이때는 W는 인테그랄 PdV예요. 인테그랄 PDV.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나 W 대신에 집어넣어 보면 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체의 1법칙이죠. 닫힌 개일 때. 그래서 W는 항상 압력과 부피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압축 팽창일은 개의 총 부피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압축 팽창일은 가역 과정일 때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 즉 요거다 라고 했는데 요 P가 실제로는 뭐예요? external force 이거죠. external force를 쓰는 건데 가역일 때는 기체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서 이거 대신에 그냥 P를 씁니다. 근데 비가역일 때는 압축이든 팽창이든 이거를 써야 돼요. 가역일 때는 뭘 쓰면 된다? 그냥 기체의 압력 P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쌤이 증명해 드리려고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니까 많은 참조하시기 바라고 답은 1번이고 왜 걔가 압축될 때, 즉 컴프레션 될 때 가역일이 비가역 1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책들도 그렇고 설명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온 김에 한번 쭉 정리할 테니까 꼭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요 문구도 쌤이 네이버 밴드 1타화공에 올려놨지만 쌤이 관리하는 게 www.pass100.co.kr 여기서는 인강을 들을 수 있죠. 학원기사부터 7급, 9급, 공무원 탄약직, 화공직 5급. 그 다음에 선생님 데이터를 좀 얻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1타화공 2800명 있죠. 그 다음 선생님과 직접 소통이나 문풀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네이버 밴드 1타화공 지금 730명 있죠. 그래서 수강생들과 비수강생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앱 까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좀 타이핑을 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손글씨니까 이해하시고 시험에 사지선다로 나올게. 일이 생산되는 가격공정. 여기서 일 생산이란 거는 개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필드에서 터빈이 팽창하거나 또는 밀폐계 닫힌 개에서 팽창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팽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닫힌 개에서 팽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이 생산되는 가역 공정에서는 최대 일은 가역 과정으로부터 얻어진다. 그래서 최대 일이 가역 과정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생산될 때, 즉 팽창될 때 최대 일은 가역 과정이다. 좀 이따 그래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공정에서는 최소 일이 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압축, 즉 닫힌 개에서의 압축 의미하고 이거는 펌프에도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닫힌 개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ΔU는 DU는 DQ 플러스 DW. 그래서 적분 때리면 ΔU는 Q 플러스 W. 이때 DW는 마이너스 PDV. 아까도 얘기했죠? 요게 최근에 스미스 방식이고 책들마다 다 틀린데 우리가 스미스 책 위주로 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를 쓰고 싶으면 즉 걔가 일을 받았을 때를 양으로 두고 싶으면 요 정의식으로 하면 되죠. 이때 DW는 PDV예요. 그래서 요즘은 위의 방식으로 풀죠. 선생님이 초창기에는 밑에 방식으로 했지만 위의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위원도 걔가 일을 받을 때를 양으로 취급했어요. 즉 일을 받는다는 것은 DV, 즉 부피 변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돼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이라이트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 스텝 간단히 설명했고요. B 스텝에서 팽창 또는 압축 시 가역일과 비가역일의 비교인데 이제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expansion 팽창일 때를 한번 보면 팽창은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압력은 줄어들고 이런 것들 다 등원 아이소썸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건을. 그래서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즉 피스톤이 이게 실린더 속의 피스톤이 2지점으로 가면 이렇게 팽창이 됐겠죠. 이렇게 화살표 선생님이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역 과정일 때예요. 여기 좌측은 가역, 우측은 비가역인데 그래서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갈 때 원래는 공식이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 EX DV 즉 external 힘 즉 여기서 누르는 P EX가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인테그랄 속에 넣는데 가역인 경우는 즉 리버스블 W면 여기에서의 힘과 여기에서의 힘이 같겠죠. 여기를 P라고 두면. 왜냐하면 가역은 거의 뭐와 비슷해요? 거의 자유팽창과 비슷해서 뭐예요? 여기에 이거를 이제 거꾸로 세우면 여기에 모래라든지 아니면 추를 얹어 놓고 조금씩 빼는 거죠. 그죠?
소산, 에너지의 소산이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P external을 그냥 여기에 P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 잴 때는 P 대신에 V분의 NORT를 집어넣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Mechanical Equilibrium이에요. 기계적 평형해서 P와 P external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냐 하면 가역일 때 그냥 P를 쓴다. 원래는 external이지만 external pressure지만 그냥 P를 쓸 수 있다. 왜? P와 P external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갈 때 한 일은 이 P 곡선 밑에 거죠. 그래서 요게 한 일이에요.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expansion, 팽창, expansion, 팽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가역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사지선다에서는 압축이를 물었는데 일단 팽창을 알아야 압축도 이해하겠죠. 그래서 팽창 먼저 합니다. 그래서 P1에서 P2로 줄어들었을 때 이 리버시블 워크, 즉 비가의 길은 요만큼이에요. 왜냐하면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 external dV인데 비가역일 때는 뭐예요? 이 최종 압력 P2를 따라갑니다. 이 P2가 바로 여기서는 P external이에요. 그래서 상수 취급해서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하기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등압 조건이니까 부피가 일정하니까 한 일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들 익히시고 있을 텐데 일단은 최종 압력을 쓴다. 즉 마이너스 P external 그 다음에 V는 V2, V1 나중 조건 빼기 초기 조건이죠. 그래서 V2 빼기 V1.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쁘게 써보면 P external V2 나중 조건 빼기 초기 조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비가역일 때는 팽창에 있어서 일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뭐 일의 양과 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전체적인 일의 크기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역과 비가역일 때 어떤 효과예요? 비가역은 이 나중 압력 가지고 작동되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W 리버스블이 W E 리버스블 즉 비가역보다 커요. 언제? 팽창할 때. 그래서 통상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데 출제위원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게 압축할 때를 물었어요. 이거는 팽창일 때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역일 때는 P external을 P로 바꾼다. 비가역일 때는 P external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게 바로 최종 압력이다. 오케이? 즉 여기서는 추를 뒀다가 또는 추를 아주 미세하게 자르면 분말이 되겠죠. 모래처럼. 그래서 미세하게 그 분말들을 뺄 때 피스톤 위에 있는 미세한 분말들을 뺄 때 이렇게 가역적으로 된다는 거고 이거는 바로 슉 없앴을 때 질량 바로 슉 없앴을 때예요.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이거 옆으로 눕혀서 그런데 세우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추나 뭐 모래나 실린더 아니 추나 모래나 금속 덩어리를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세하게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오는 거고 비가역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샥
미세하게 되고, 이건 한꺼번에 샥 없앴을 때. 그래서 P external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팽창 받고요. 그러면 이제는 압축일 때 가역과 비가역을 볼게요. 그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 말고도 더 중요한 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이거는 압축일 때예요. 압축일 때 요 그림은 가역에 해당됐고요. 여기는 이제 비가역에 해당됐어요. 자, 그러면 압축일 때는 여기가 이제 반대로 1지점이 되고 여기가 2지점이 되죠.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근데 W의 정의는 일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P external dV예요. 근데 쌤이 얘기했었죠. 가역일 때는 P external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 여기서는 P external이고 이게 P예요. 서로 mechanical equilibrium이라 해서 서로 같다고 보기 때문에 P external을 그냥 P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P는 요 가스가 있는 곳에서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상기체로 간주하면 V분의 NRT고 실제 기체 방정식이면 그 식에 맞게끔 P로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비가역일 때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낸 거예요. 출제위원이 1에서 2로 간대요. 즉 압축이니까 여기가 1지점이고 여기가 2지점이에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가스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 있을 때는 P1이죠. 근데 여기 있을 때는 P2죠. 그죠? 그때는 이 P1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P2, 즉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갔을 때 이 P2 값을 가지고 압력을 따져요. 요 P external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일정한 값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P external 요만큼인 거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는 V1에서 V2로 작아졌으니까 요 범위예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이만큼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 external dV인데 P external 이 P1에서 쭉 줬을 때 이 P2 값 P2 값과 이 기체가 들어있는 부분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P2를 여기 P external에 압력으로 택하는 거예요. P2.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때렸으니까 이게 대리겠네요. D가 아니라. 그래서 델 V는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이게 음이니까 음해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팽창과 압축에서 기억하실 것은 쌤이 팽창에 대해서는 요게 정리해 드렸고, 압축일 때는 W 리버스블과 W 이리버스블의 관계는 반대예요. 즉 비가역이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압축될 때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이 생산되는 거, 그러니까 개 관점에서 보시 마시고 시스템, 우리가 실제로 프로세스를 돌려서 일을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A 스텝에서 얘기했듯이 일이 생산되는 가역 공정에서는 요 최대 일은 요 가역 과정을 거칠 때고, 그 다음 일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압축되는 일이 필요로 어떤 공정에서는 얘가 최소 1이 되는 거예요. 최소 1. 제일 작은 일. 요거는 최대 1.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걔를 압축하는 경우 가역일은 비가역일보다 크다고 했는데 걔를 지금 압축했을 때 뭐예요? 가역일이 비가역일보다 작죠? 요 빗금치 부분을 따지면은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다시 한번 P1 지점에서 P2 지점으로 압축할 때 지금 다 등원일 조건이에요. 이런 것들 등원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여기가 P1 T1이고 여기가 P2 V2이기 때문에 P1 V1 P2 V2고 온도가 같기 때문에 뭐 내부 에너지까지는 제가 참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 익스터널 에너지를 뭐다? P1이 아니라 P2 실제로 압축을 했을 때 이 P2 값 요거를 적용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의 압력 그게 크기가 이만큼이죠. 그래서 세로 곱하기 가로 요게 비가역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러프하게만 자료들이 있는데 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답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팽창일 때는 리버스블이 제일 크고 압축일 때는 이 리버스블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압축일 때는 가역일은 최소일이고 팽창일 때는 가역일이 최대일이에요.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일.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펌프 터빈도 펌프는 압축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팽창이니까 터빈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여기서만큼은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일정한 온도라고 했죠. B스텝에서 지금 C스텝입니다. 기체의 여기서 유체지만은 액체 잊어버리시고 기체만 생각하면 압축 팽창의 일 그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볼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아까 했던 거는 P1에서 P2로 바뀌는 그냥 단순한 한 단계죠. 그런데 여러 단계, 즉 이런 걸 보고 무한 소위 단계라고도 하는데 여러 단계일 때 압축 팽창을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아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압축을 이해하기 전에 팽창만 일단 이해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자, 팽창, 익스펜전 보시면 초기에 P1, V1, T가 있어요. 여기 질량 M이 있어요. 근데 이 걸쇠를 싹 풀어버리면 만약에 H까지 높이가 증가했다면 질량 M은 계속 존재하겠죠. 그러면서 P2, V2, T가 될 거예요. T는 등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역 과정일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P1 여기가 P1일 때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겠죠. 그래서 P1 V1에서 P2 V2까지 갑니다. 이게 왜 이 선을 따라 가냐 하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M이 누르는 게 P 익스터널 즉 외부 압력이고 여기가 내부 압력인데 여기에 걸쇠를 풀었을 때 이 질량 M이 우리가 가역공정 책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요거를 잘게 쪼개거나 아니면 모래를 넣어서 아주 미세하게 풀죠. 그러면 P 익스터널 대신에 P를 그냥 이 기체의 P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해하세요. 요 라인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이니까 이거 선생님이 이게 1이죠. P1 이게 P2고 이쪽에서가 V1 그 다음에 P2일 때 여기 V2 오탑니다. 팽창이니까 P1 V1에서 P2 V2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가역일 때 한 일은
그냥 P 곡선 밑에 거를 V1부터 V2까지 적분 때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비가역은 아까 쌤이 스텝을 하나만 했었잖아요. P1에서 P2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 추를 반으로 나누었다고 치고 그 반으로 나누어진 거를 또 반으로 쪼개고 미세하게 쪼개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미세하게 쪼개서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V 곡선상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쌤이 뭐예요? 여기서도 순서를 여러분 헷갈리겠다. 이게 P1이죠. P1 팽창이니까 PAB 이게 P2겠네요. 그죠? P1일 때 V1 맞고요. 그래서 P1, P2가 한 번에 이루어질 때라면 이번에는 PA, PB 단계를 거치고 V1은 V2로 바로 안 가고 만약에 VA, VB 단계를 거친다면 어떻게 돼요? 이 M이라는 질량이 있는데 뭐 두 개로 쪼개도 되고 세 개로 쪼개도 되고 네 개로 쪼개도 되죠. 그러면 그때 비가역일 때는 이 내부의 압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외부의 압력을 따르죠. 외부의 압력을 따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보시면 잘 보세요.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맞죠? 그러니까 항상 수학적으로 외부에 했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죠. 근데 그때의 일 에너지는 뭐예요? mgh,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h만큼 일단은 한 단계만 생각해서 해봅시다. 중간에 계속 단계를 조정하지만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mgh고, 가역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에 그냥 인테그랄 pdv 하면 1에서 2로 가는 게 돼요. 근데 요 밑에처럼 이제 비가역을 생각해 봅시다. 비가역을 생각해서 P1의 압력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거를 제거해서 PA, 그 다음에 PB, P2까지 줄이면 PA일 때는 요게 그냥 익스터널 에너지가 되죠. 익스터널 프레시가 되죠. 비가역일 때는. 그때는 요 PA 압력이 공통된 전체 압력이 되고 그때 부피 변화는 V1에서 VA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VA 빼기 V1, 즉 파이널 빼기 이니셜의 부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은 익스터널 압력인 그냥 마이너스 PA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추를 뭐 또 그 여러 등분 한 것 중에 제거하면 이 PB는 마찬가지로 요 PB 요 부분 요 PB는 마이너스 PB에 부피가 VA에서 VB로 바뀌었기 때문에 VB 빼기 V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비가역일 때 한 일이고, 그 다음 여기서 P2로 하면 세 번째 어떤 압력을 낮춘 스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P2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게 P2니까. 그래서 VB에서 V2로 바뀌었기 때문에 V2 빼기 VA예요. VB예요. 그래서 요거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P1에서 P2, 즉 V1에서 V2로 바뀔 때 가역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 선을 따라가서 밑에 부분에 면적이 1이 되지만 비가역적이다. 즉 뭐 소산이 있고 이렇다면 만약에 질량 M이면 이거는
1에서 2 그냥 점핑해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m을 여러 개 쪼개 가지고 하나씩 뺀다면은 마이너스 mgh에서 m의 값이 작아지죠. 그때 이 PA, PB, P2는 그냥 익스터널 에너지가 되고 익스터널 프레셔가 되고 그 최종 압력을 그냥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일 때는 인테그랄 PdV 해서 P가 인테그랄 속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곡선을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비가역일 때는 뭐예요? 요 M인 질량을 촘촘히 쪼개서 조금씩 제거했을 때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M이라는 질량의 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가로처럼 해서 뺀다면은 자꾸 이 뭐예요? 막대기, 이 그래프가 아주 촘촘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가역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 세 번의 스텝을 거친 이 그래프와 가역으로 그려진 그래프와 비교하면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1이기 때문에 가역의 1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팽창일 때, 시험에 나왔지만 팽창일 때는 가역 1이 더 크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실제 선지 1번에서는 압축일 때죠. 압축일 때는 비가역이 가역보다 1이 커요. 자, 이것도 설명해 보면 P1에서 P1 V1이고 T 등원이고 P2 V2 T 등원이에요. 그렇다면은 가역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가역일 때는 압축이니까 이 V1 P1에서 V2 P2로 줄어들죠. 그때 요 밑에 게 그냥 한 1이 됩니다. 한 1이 돼요. 근데 비가역일 때는 1이 어떻게 된다? 1이 더 커져요. 그걸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압축일 때 보면 이거는 그냥 한 단계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 이것도 촘촘히 질량 m을 나누어서 하면 이렇게 여러 단계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냥 바로 한 단계로만 했을 때 P2라는 것은 뭐예요? 압력이죠. 압력은 뭐예요?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이죠. 참고 사항이고. 그래서 이 P2일 때 이 가스에 작동하는 힘은, 즉 P2는 단면적 A분의 힘인 mg, 즉 중력 에너지예요. 오케이? 요거는 한 번 움직였을 때, 즉 P1에서 P2까지 추에 의해서 한 번 이루어질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질량이 다닥다닥 있다면 그거를 조금씩 제거해 준다면 셈이 세 스텝만 지금 그려놨는데, 그래서 가역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압축되니까 dV가 음이니까 양이 떠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만인 건데, 압축될 때 1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셈이 여기서는 음을 안 붙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음을 붙였지만, 그래서 기체 행한 일 플러스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역이라면 비가역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하면 P2, 즉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인데 비가역은 뭐예요? P 대신에 P 익스터널, 즉 외부의 압력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 단계로 나눠서 이 M을 한 3개로 쪼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3개, 요거 3등분 한 게 다 있어요. 요 피스톤 위에. 그러면 P2가 익스터널 에너지가 되겠죠.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요거는 바로 P1에서 P2로 바로 압축됐을 때를 쌤이 그냥 그린 거지만, 만약에 M이라는 질량이 한 3개 있다, 이 3등분 한 개 있다 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3등분이 뭐 3등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질량을 얹었다 하면 P2에서 어디까지 가요? PA까지 가겠죠. 자, 이거를 3등분을 해서 하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PA까지 가겠죠. 그러면 1은 어떻게 돼요? 이 PA, 즉 비가역에서는 P 대신에 P external 쓴다 그랬으니까 이 P2가 external이 되고, 그죠? P2가 external이 되고 부피 변화는 어떻게 돼요? 지금 압축이니까 참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쏘리. V1, P1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일로 가는 게 바른 설명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V1일 때 P1이고 VB일 때 PB니까 이거 먼저가 맞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는 맞고요. PB가 익스터널 에너지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는 나중 빼기 초기니까 V 빼기 V1 이게 먼저 썼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이동했고 그 다음 VB에서 VA로 이동할 때는 뭐예요? PA를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PA 그 다음에 부피 변화 VA 빼기 VB 그 다음 이 지점에서 이제 일로 갈 때는 PA에서 P2로 갈 때는 최종 압력인 P2를 쓰고 그때 부피 변화 V2 빼기 VA 순서를 요거 먼저 쓰시고 요거 쓰시고 요거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좀 난해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일로 갈 때 요게 비가역이고 요게 가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M이라는 질량을 여러 개 쪼갠 거를 조금씩 하면 뭐예요? 요거랑 가까워지겠죠. 막대 그래프가 좁아지면서. 그죠? 그래서 가역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비가역일 때는 요런 만약에 단계가 없다면 그냥 P2가 익스터널이고 전체 즉 P2분의 V1 빼기 V2가 되겠죠. 그죠? 전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백하면 상당히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 다시 한번 심플하게 갑시다. 가역이 있고 비가역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한 번만 이렇게 뭐 다단으로 여러 스텝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뭐죠?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했죠. 팽창된다는 걸 생각하면 팽창이니까 요 지점에서 P1, V1에서 P2, V2로 바뀔 때는 항상 external pressure예요.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원래 오리지널은. 근데 가역일 때는 P로 바꿀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가역 압축이든 가역 팽창이든 P external 대신에 P를 바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왜요? P external과 P가 서로 똑같으니까 미세하게 진행이 돼서 요 부분이 한 일이 되고 만약에 비가역 팽창이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P2, P1에서 P2로 바뀌는데 이 P2가 Final External Pressure예요. 그래서 여기 Final External Pressure 여기서는 여기 있든 얘랑 얘는 늘 같아요. 근데 얘하고 할 때는 여기에서 1로 변할 때 요 지점에서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도우면 얘가 P1이고 얘가 P2라고 하면 얘가 그냥 P external이에요. P external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유체의 압력인 거고 이렇게 누르는 P external은 얘하고 안 같아요. 가역일 때는 같은데 얘는 안 같아요.
조금 그거 이해하기 힘들죠. 선생님도 어떻게 설명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P external 그냥 요 나중에 압력. 그래서 비가역은 그냥 나중 압력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가역은 나중 압력을 써라. 그래서 한 일은 V1에서 V2로 팽창했기 때문에 나중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요렇게 그냥 일단 쉽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팽창일 때 최대 1은 가역이 비가역보다 크더라. 요게 하나의 포커스였고요. 그 다음 이제 압축일 때 여기서 1로 갈 때 뭐예요? external pressure랑 그냥 P 서로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곡선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가역일 때는 P external을 우리가 늘 쓰는 게 사실은 P external인데 뭐 가역 과정이 성립할 때라고 단서를 주기 때문에 P external 대신에 P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역일 때는 P external과 P는 같다. 서로 같다. 그래서 이게 쭉 팽창, 아니,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게 결국 이렇게 줄어든 거죠. 참, 압축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역일 때는 여기 이렇게 줄어든 거나 여기에서나 다 똑같이 이 P와 P external을 쓰면 돼요. 이때는 1이겠죠. P1, 근데 이제 P2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P external 1이고 P external 2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압축일 때의 일인데, 그래서 가역은 전혀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비가역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역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작아지듯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작아지는데, 그죠? 비가역이기 때문에 P 익스터널에만 관심이 있어요. P 익스터널 이거 1이라고 하고 요거는 P 익스터널 2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압축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값 압축했을 때 요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최종 압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최종 압력 예를 들어서 뭐 MGH면 뭐 이렇게 요렇게 그렸을 때 뭐 상하로 돼 있을 때 우리가 MGH를 따졌듯이 여기서는 뭐예요? 요 최종만 관심 있어요. 최종일 때만 우리가 서로 그냥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버서블 때는 마이너스 P external 그다음에 델 V가 되는 거고 P external이 결국은 P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나와요. 그래서 반응공학과 비슷하죠.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쌤이 세 단계일 때 그래서 답은 다 가르쳐 줬고 여러분들 암기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정한 온도 조건이에요.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 기체의 압축과 팽창을 이일해서 여러 단계가 이제 존재한다고 하면 팽창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방에 갈 수도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팽창이 된다는 것은 이 M이라는 질량의 뭐 추든 금속이든 뭐 모래 덩어리든 그게 잘게 쪼개져서 뭐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팽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따져줘야 되는 게 뭐다? 지금 이 팽창일 때는 P1 V1부터 P2 V2로 바뀌는 경우에요. 근데 항상 P1 초기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 압력이 중요하니까 PA, PB
P2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PA, PB, P2. PA, PB, P2가 중요한 거고, 이제 부피 변화량은 나중 빼기 초기.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단계가 많으면 거의 이 선과 유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여러 단계가 아닐 때는 가역이 훨씬 이 부피가 큰 거죠. 오케이? 그죠? 큰 거고.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이 압축일 때는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2, 이거는 단위 면적당 힘이죠. 이런 건 뭐 다 할 거고. 그래서 W는 mgh, 즉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겠죠. 이만큼 E를 줘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로 우리가 서로 일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역이니까 여기서 압축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올라간 거 쉽게 잘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비가역이다 하면 여기서부터 압축을 시킬 때 뭐예요? 요게 질량이 m일 때 바로 이렇게 압축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를 잘게 쪼갠 거를 하나 있다가 또 2개 올리고 3개 올리고 하면 줄겠죠. 그래서 m이 있는데 m1, m2, m3가 이렇게 있으면 요 m이 나중에는 요 세 개가 다 합쳐지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m1만 쓰고 그 다음에 m1에다가 m2를 또 더하고 그 다음 또 m3를 더한다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그죠? 단계를 거쳐서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미세하게 모래라고 생각해서 미세하게 줌으로써 나중에 이렇게 바뀐다면 요게 촘촘히 돼서 이제 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냥 통칭해서 나타낸 건데, 그거 다 빼고 그냥 P1, V1에서 P2, V2를 바로 그냥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비가역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P가 작용하고 여기에서 P 익스터널이 작용하는데,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이 mgh는 곧 이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여기에서의 압력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P1, PB, PA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가역을 생각할 때 1이나 최종적인 거, 막 여기에서 또 단계 내려오고 하지만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뭐다? P2와 관련된 질량, 또 P2와 관련된 압력만이, 여기가 P2면 서로 기계적 평형 때문에 이쪽으로는 P 익스터널이 되겠죠. 그래서 요 P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쌤이 빨간색 표시했는데 이렇게 해서 요게 비가역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해석이 그렇게 쉽지만 않고, 사실 강의 뭐야 1시간짜리 1시간? 네, 1시간짜리 강의인데 선생님이 좀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더 꼬입니다. 그래서 답만 정리하면 가역과 비가역이 있다. 등원 조건이다. 그래서 팽창시에는 가역의 일은 이거다. 비가역일 때 팽창을 시키면 P1 초기 압력이 아니고 나중 압력에 의해서 한 일이다. 그래서 팽창일 때는 가역일이 비가역 일보다 크다. 요거 그냥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압축일, 즉 부피가 줄어드는 일,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여러 단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생각합시다. 이럴 때 가역은 항상 P 익스터널 대신에 P를 쓸 수 있죠. 그죠? 서로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면서 서서히
즉 마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움직이니까 이 곡선 따라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압축일 때의 가역일이라면, 비가역일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도 증명이 가능하고, 여러 단계를 거칠 때, 즉 모래알을 하나 주고 2개 주고 3개 주고 4개 주고 해가지고 부피를 줄이면서 압력은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역에 도달하지만, 그냥 비가역만 다이렉트로 P1에서 P2 갈 때 비가역 2를 물으면 초기 조건은 의미가 없고, 나중에 평형이 됐을 때의 그 P2 압력, 즉 파이널 압력이 뭐예요? P external, 즉 콘스탄트 값이 되고, 그때의 부피 변화가 V1에서 V2로 됐으니까 이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부분, 요 전체 렉탱귤러 사각형이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일 때는 비가역일이 가역일보다 크다. 그래서 설마 이런 까탈시로 문제를 낼까 했는데 낼 때가 돼서 출제위원분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칠판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팽창일 때는 가역일이 크고 압축일 때는 비가역일이 크다. 요거만 좀 조심해서 집중하시고, 제 7급 또 9급 수강생들, 화공기사 수강생들은 쌤이 칠판에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이라도 최소한 익혀 주시면 되고, 자꾸 찝찝하네요. 설명이 시원찮아 가지고. 자, 그래서 항상 등원일 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팽창과 압축인데, 만약에 팽창이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질량이 서로 똑같지만, 만약에 그냥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미세하게 모래를 주든 뭐 아주 금속 분말을 주든 이 질량에 대해서 자꾸 주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촘촘히 생겨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가역처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촘촘히 안 하고 그냥 러프하게 3개, 4개, 5개만 우리가 촘촘히 하려면 수없이 많이 작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했을 때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래서 어찌됐거나 가역일, 이 곡선의 밑에 부분보다는 어찌됐든 작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압축일에서는 이제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역일 때는 뭐예요? V1, P1에서 압축이 되니까 압력 올라가죠. 그래서 부피 떨어지고, 그래서 P1, V1에서 P2, V2 되는 게 리버스블인 거는 이제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버스블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는 팽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 금속을 분말로 해서 제거했지만, 이거는 팽창일 때는 뭐예요? 이건 조금씩 빼주는 거죠. 이거는 조금씩 더 해준다면, 이건 빼주면서 막대 그래프를 막 그려가면 가역과 똑같은 거동을 할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여러 개로 쪼갠다면, 이 스텝을 여러 개 가져간다면, 즉 M으로 누르고 있던 거에서 이게 한 100만 개, 1000만 개의 미세 분말이 위에다 얹어져 있으면 하나씩 빼면 결국은 촘촘해져서 가역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험할 때는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래서 3단계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되고, 어찌됐든 이 3개의 막대 그래프는 이거보다는 크기가 크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리버스블이 큰 거고, 그런데 이 3단계가 아니라 그냥
P1 V1에서 P2 V2로 한 번에만 바뀐다면 그때 비가역 2를 계산하시오 하면 뭐예요? 즉 V1에서 V2까지니까 요게 가로, 세로는 그냥 P2. 왜? 최종일 때가 그 기체가 들어있는 곳과 평행을 이룬 상태니까. 그죠?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그래서 그냥 P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써보면 이제 압축만 그냥 한번 해보면 압축은 W equal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 P 잘 보이나요? EX dV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인테그랄 P 익스터널은 그냥 P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가역일 때는 요렇게 그냥 쓰라는 얘기고 이 리버시블일 때는 W 만약에 한 단계만 있다면 마이너스 P 익스터널 델 V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세 단계가 있으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한 거고 이게 무한대로 가면 뭐예요? 이제 이 곡선으로 수렴하겠죠. 오케이? 선생님 생각해도 까다롭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에 m이라는 질량을 뒀다가 뭐예요? 팽창하는 거니까 조금씩 떼는데 아주 미세하게 떼면 가역인 거고 그냥 한 세 스텝만 가지고 이거를 세 개로 쪼개 가지고 하나씩 제거했을 때는 비가역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살점을 조금씩 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압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뭐 처음에는 이거라고 하지만 압축이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조금씩 질량을 그죠? 선생님이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그러니까 가역일 때는 가역일 때는 이게 한 방에 그냥 이루어지니까 이 걸쇠를 빼가지고 쓱 오면 되는 건데 선생님 비가역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가역일 때는 m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금씩 이 m의 질량을 갖고 있는 미세분말 뭐 무한대 100만 개 정도 있는 게 미세하게 얹어져서 결국 m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하면 이 비가역도 가역에 가까워지지만 그냥 요 m이라는 놈을 m1, m2, m3 질량짜리 3개를 그냥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m1 그 다음에 m2 추가, m3 추가해서 이제 최종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아, 말하기 힘들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수강생들은 수업 시간에 인강 들으시면 되고 키포인트만 다시 정리하면 가역, 비가역 이것도 가역, 비가역인데 팽창과 압축은 P 익스터널 대신에 P 쓰고 비가역은 무조건 P 익스터널 쓰고 그냥 최종 압력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 곡선 팽창이 되든 압축이 되든 이 곡선 밑에가 1이고 비가역일 때는 팽창과 압축인데 파이널 압력을 쓰라 그랬죠. 이 P2가 P 익스터널일 텐데 최종 압력을 쓰면 되고 압축일 때도 뭘 쓰면 된다? 최종 압력. 그래서 비가역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최종 압력을 쓰고 부피 변화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서 P2는 B 익스터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 문제의 요지고 원래는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에서 P는 익스터널 P다. 근데 가역으로 우리 문제 늘 풀잖아요. 비가역으로는 못 풀잖아요. 소산이 일어나서 마찰 뭐 에너지나 일 뭐 찾아낼 수 있어요? 전혀 못 찾죠. 그래서 가역일 때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인데 이때 P는 P 익스터널 대신에 쓰는 것이고 이 P는 닫혀 있는 가스의 P다. 근데 비가역으로 가면
팽창이든 압축이든 뭘 써야 된다? 파이널 압력을 써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1, 2, 3, 4 그림 그리시고 팽창 하시고, 가역일 때는 이 밑에 거, 비가역일 때는 파이널 압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압축일 때는 압축인데, 가역일 때는 그냥 이 곡선 밑, 그 다음에 비가역 압축일 때는 뭐다? 이 파이널 압력을 쓰면 된다. 그래서 V1부터 V2까지 압축됐을 때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익스턴을 요거의 직사각형이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이나 찍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가역과 비가역, 팽창과 압축일 때의 일 꼭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